네, 반갑습니다. 유재윤이고요. 앞으로 원래부터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에 30%가 5년 이전에 쳤던 5년 동안의 기출 문제 중에서 30%가 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푸는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합 문제가 해마다 나와요. 그리고 어떤 정수에 관한 문제, 그리고 방정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게 해마다 한 문제씩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간의 문제를 가지고 집합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나서 집합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정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나서 정수에 대한 5년간의 문제를 싹 다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게 우리가 처음에 교재로 수업을 한번 해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난이도가 좀 어렵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안 그래도 수학이 참 어려워서 학생분들이 기피하는 과목인데 참 그 어려운 내용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뭐 학생분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항상 절대 2번에도 안 나와요. 3번에도 당연히 안 나오고 항상 1번 문제에 나오는 집합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참배부터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손에 쥐가 나도록 틀려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집합들이 있는지에 관한 것들로 이론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죠.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신 분들은 3학년 1반 집합, 2학년 1반의 남자들만 다 집합, 그러지요. 우리 어디 영화관에 놀러 갔을 때도 우리 참배부터 학생분들 다 이쪽으로 집합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그 집합이 이 집합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 그대로 집합이에요. 집합.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집합을 의미해 보자면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예. 네, 중국집에서 메뉴를 주고 가셨어요. 다음에 시켜 먹어봅시다. 네, 집합, 사전적인 의미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관 갔을 때 장애인 참배움터 가족들 모여주세요 라고 하면 장애인 참배움터 가족들만 모이게 되죠. 여기서 수업을 받지 않는 다른 영화관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 그 모임에 속할까요? 아니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3학년
일반의 모임. 자, 3학년 2반 애들은 여기 못 들어가죠? 2학년 1반도 안 되고 정확하게 3학년 1반의 모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얘들은 없겠죠. 1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반으로 갈라져서 뭐 한쪽은 1반 뭐 다른 쪽은 2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럴 수는 없어요. 정확한 모임이죠. 자,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6보다 작은 정수의 자연수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뭐가 있어요? 자, 1, 2, 3, 4, 5. 자, 더 있어요. 6은 들어가요. 6보다 작아야 되죠. 0은 안 되죠. 자연수 아니잖아요. 1, 2, 3, 4, 5.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일 수도 없고 더 작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죠.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것들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배움터 미남의 모임. 자, 이거는 집합일까요? 일단 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우리 뭐 GT클럽의 어떤 박상훈 씨, 범주쌤 이런 분들 자기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미남과 추남의 어떤 객관적인 차이가 뭘까요? 정해진 게 없죠. 딱히 정해진 룰이 없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이런 모임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집합은 어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이고요. 이렇게 어중간한 것들은 절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참배움터 학생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그 집합의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나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합이 있죠. 그러면 자 보자.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 있어요. 자, 아까 뭐였죠? 1, 2, 3, 4, 5. 자, 1, 2, 3, 4, 5라는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개 한 개 개개의 것들, 이것들을 원소라고 해요. 원소.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원소라고 해요. 집합의 원소.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원소라고 합니다. 이 집합과 원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관계예요. 집합 안에는 항상 이런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5라는 원소가 이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4도 들어가 있어요. 3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자, 5가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수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수학이니까. 수학은 간단하게 만드는 학문이죠. 제 생각입니다. 해서 만약에 5는 자, 이 예를, 자,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치웁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집합 그리고
원소.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죠. 작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를 항상 뭐 수식에 쓸 때 집합이라고 한글로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할 때는 알파벳 영어를 쓰는데 주로 대문자를 많이 써요.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소는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자, 앞으로 오늘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이 집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A, B, C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소는 A, B, C 소문자로 쓸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들 안에 소문자 A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엄청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아이고. 요 기호를 씁니다. A라는 집합 안에 소문자 A라는 원소가 속한다 라고 할 때 이 기호를 쓰고요. 이 기호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지창 같죠? 삼지창? 갈고리. 자, 작은 놈이 이제 집합에게, 원소가 집합에게 가르치고 있다. 창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속한다. 네? 만약에 소문자 A가 일로 오고 집합 A가 이쪽으로 온다. 원소가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 삼지창의 기호도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삼지창이 작은 놈이 나는 저 안에 속합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집합 안에 자, A가 A만 있어요. 그렇다면 B라는 원소가 있고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집합 안에는 A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호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이 기호는 이 원소가 이 집합 안에 속할 때에만 이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하지 않을 때에는 A라는 집합 안에는 소문자 A가 없죠. 소문자 A만 있고 B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원소는 없습니다. 이게 기호예요. 간단하죠? 되게 제가 복잡할 것처럼 얘기를 했죠. 방향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소가 집합을 가리키고 아니다 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라는 집합에는 1, 2, 3이 있어요. 자, 집합에 대한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 안에 원소들을 나열할 때는 요 큰 괄호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네, 무조건 이 괄호를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걸 쓰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1, A. 자, 1이라는 원소가 A 안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네, 속하죠. A라는 집합 안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자, 거꾸로 된 방향. 요거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을 가리켜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2번이죠. 네, 가리킨다. 그리고 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고 4라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A 안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면, 자, 이거는 속한다고, 안 속한다가 둘 중에 하나인데, 원소가 집합을 가리킨다고 했죠. 이 안에, 내 안에 속한다. 라고 가리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4번이죠, 4번. 안 속한다. 자, 이거를 이제 글로 풀면, 4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 안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합과 원소의 상관관계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어떤 집합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놈이 자, 똑같은 걸 씁시다. 헷갈리니까. 6보다 작은 정수라는 어떤 A 집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었죠. 괄호 안에 1, 2, 3, 4, 5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우리는 이거를 원소나열법이라고 해요. 뭐 제일 간단하고 제일 생각을 걷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 자, 1, 2, 3, 4, 5. 자, 원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원소죠. A의 원소죠. 이 원소들을 그대로 나열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열. 그대로 다 적으면 돼요. 그게 원소 나열법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선입니다. 여기에 뭘 하나 적고 여기에다 뭔가를 적을 건데 무엇을 적을 거냐면 여기에는 어떤 원소를 적을 거예요. 이걸 원소들을 전부 다 적을 게 아니라 어떤 불특정 다수, 정해지지 않은 원소를 적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원소가 뭔지를 설명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문구가 돼도 되고 수식이 돼도 돼요. X는 뭐라 해야 되겠노? 아니다. X는이 아니죠. X의 조건. X가 되는 조건. 왼쪽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어떤 원소를 적고 정해지지 않은 원소를 적고 이 원소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원소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원소를 적고 정해지지 않은 원소를 적고 오른쪽에 이 원소에 대한 조건을 적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X를 적고요. 자, 6보다 작은 정수를 수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크다, 작다, 뭐 이 기호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X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랜만에 하려니 잘 안 되네요. X는 6보다 작고, 일단 X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그래서 참, 적으려니 어렵네요. 뭐가. 자, x라는 놈이 있고 여기서 x가 무엇이냐? 자, x는 6보다 작은 놈이에요. 6보다 작은 놈은 이 a라는 집합 안에 속하는 거고요. 단 x는 자연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x는 6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냐? 이거랑 똑같죠?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죠? 6보다 작은 정수. 자, 첫 번째 방법. 원소 나열법. 원소를 그대로 적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자, 이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오른쪽에 조건을 적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제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게 더 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벤 다이어그램. 어인가? 아인가? 모르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자, 이 두 가지 방법,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은 어떤 숫자나 어떤 해설, 그리고 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 버려요. 그림으로 나타내 버려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 방법만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원소나열법. 6보다 작은 정수라는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원소나열법이라는 방법. 원소를 그대로 나열을 해요. 이 안에 들어가 6보다 작은 정수는 1, 2, 3, 4, 5 다 적어요. 그러면 원소나열법이 되는 거고, 조건 제시법. 이 원소들의 규칙이 뭐냐? 6보다 작은 정수, 이것들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아니면 이걸 그냥 숫자 그대로, 글 그대로 적어도 돼요. x를 구하는데 여기에 6보다 민지쌤 이건 짜주세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집합. 또 집합. 계속 집합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 집합이라는 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분류. 그래. 집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세 가지. 그래. 잘 안 나와요. 네. 집합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집합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한 집합, 무한 집합,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한도 끝도 없고 이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그리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로 많은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집합이에요. 그리고 공집합은 우리 공허하다 하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X는 8의 약수. 자, 8의 약수 뭐가 있어요? 1 곱하기 8, 2 곱하기 4, 3은 없죠? 8의 약수 뭐가 있습니까? 1, 2, 4, 8. 자, 다 약수죠? 1, 2, 4, 8이 약수입니다. 약수. 자, 이게 뭐였죠? 이게 원소나이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이에요? 오른쪽에 조건을 적어놨죠? 조건제시법입니다. 이거를 원소나이법으로 다시 나타내면 아까 뭐가 있었죠? 1, 2, 4, 8.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딱 개수가 정해져 있죠? 원소가. 자, 유한집합의 예를 들어보면, 자, X는 8의 약수. 자, 그러면 원소가 뭐가 있어요? 1, 2, 4, 8. 네 가지가 있다 했죠? 네 가지가 있고, 개수가 정해져 있죠? 원소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거를 유한집합이랍니다. 유한집합. 그리고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수. 원소는 있는데, 무한대로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X는 자연수. 자연수는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7. 엄청 많죠? 계속 있어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에 한계는 있지만 오른쪽에 한계는 없습니다. 계속 숫자가 나오죠? 자, 무한입니다. 무한. 이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무한집합이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소나이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 2, 3. 자, 조건제시법은 X는 자연수. 여러분 끝이죠? 정말 쉬운데 조건제시법이 훨씬 더 쉽죠? 자, 원소나이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5, 6, 7 계속 적는 게 아니라 이 원소나이법도 1, 2, 3, 4, 5 나름의 규칙이 있죠. 하나씩 올라가죠. 하나씩 1부터 하고 그 오른쪽에 땡땡땡 점 3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 하여튼 이건 그렇고 일단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마지막 세 번째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이고요.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공에다가 줄을 거예요. 자, 이게 공집합의 표시입니다. 표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 공집합의 기호예요. 기호. 자, 이거를 다르게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어떤 조건들이 있죠. 원소들이 있죠. 근데 이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와 요 기호와 요 기호 서로 같이 쓸 수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래서 집합에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기억하시고요. 집합의 종류. 집합의 종류가 있고, 이 바로 전에 뭐 했지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을 했고요. 이 집합이라는 놈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진다고 방금 설명을 한 겁니다.